안녕하세요, 별은입니다. 파이썬 없는 RPA 업무 자동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광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RPA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RPA 시장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PA, 업무 자동화 등등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RPA는 무엇일까요?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프로세스, 즉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이 RPA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스크톱 자동화를 주로 말하긴 하는데, 저희가 배우게 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그게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를 사람이 조작하는 것처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하면은 클라우드 자동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라우드라는 건 서버를 통해 물리적인 컴퓨터 없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도 두 가지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버전이 있고요.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만 실행해도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버전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과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데스크톱 자동화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PA에 대해 알아봤으니 RPA 시장과 그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역사가 깊은지나 아니면 시장이 적당히 큰지, 이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제가 이제 팔로워가 돼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커야지 제가 배우는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RPA는 이제 역사를 먼저 알려드리면 2001년에 영국의 블루프리즘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시작돼서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생각보다 25년이나 됐으니까 역사가 길죠. 그만큼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건데요. 현재 1위는 UiPat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5년에 루마니아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는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첫 시장을 연 기업과 업계 1위 기업을 알아보았는데, 시장도 요즘 꽤 뜨거운 상황입니다. 연평균 35%의 성장세를 보여 27년에는 1,166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가트너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2025년에 5.1 빌리언 달러의 시장이 2030년에는 19 빌리언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거의 4배가 뛴다는 거죠. 그만큼 전망이 좋은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가트너의 보고서를 살짝 보면 이 링크에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순위도 나와 있거든요. 짧게 소개해 드리면 1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UiPath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라는 회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위는 최초의 RPA 기업인 블루프리즘이 자리 잡고 있고요. 4등은 트로봇이라는 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등이 바로 저희가 배울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생각보다 업계 1위나 2위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치만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궁금증이 생겼던 파워 오토메이트가 현재 업계 5위임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워 오토메이트를 시작해야 할까요?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MS 오피스를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아마 공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오피스 툴들과 가장 연동이 잘 되는 RPA 프로그램이 바로 파워 오토메이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AXDX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AI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전환에 가장 최적화된 툴이 MS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미 파워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가고 있고요. 시각화 보고서에서는 파워 BI, 앱 개발에서는
파워 앱스, 뭐 웹페이지 개발에서는 파워 페이지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커넥터로 데이터를 연결하거나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AI 빌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벌스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걸 총괄해서 이제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MS의 확장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툴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은 어의 보고서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도 볼 수 있지만 제가 2020년과 2024년의 자료를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력과 이제 비전을 얼마나 완수했는지 이런 걸 나타내주는 장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이제 하위권에 중위권, 중하위권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파죽 지수가 올라오면서 현재 2024년에는 3위까지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그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면 여기 상위 4가지 그룹이 있는데 리더스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UI 패스랑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블루프리즘, 워크퓨전 이렇게 네 가지 회사가 20년에 있었는데 24년에는 이제 UI 패스, 애니웨어가 있고 블루프리즘까지 있는데 워크퓨전이라는 것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더스 그룹이 원래는 그렇게 크게 변하는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역량과 성장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오토메이트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트러스트 레디어스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업계 2위인 오토메이트 애니웨어랑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겨놓은 이런 장표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있는데 레이팅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10점 만점에 8.1점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파워 오토메이트도 10점 만점에 8.1점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 2위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오토메이트가 여느 RPA 툴들과 비교를 해도 꿀리지 않는데 현재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짧음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토메이트를 배우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파워 오토메이트를 좀 더 배우고 싶어지셨나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 설치, 흐름 만들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